최저 매각 가격은 3억 1,570만 원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경우 호가이긴 하지만 약 한 7억 가까이 형성된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앞에 입찰했던 사람은 미납을 했고 재매각길이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최저가가 70%까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경매 물건 중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대부분 임차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임차권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물건에 따라서는 임차권 분석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납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도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미 한번 미납을 했고 추후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미납이 거듭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사건의 그 몇 가지 특징을 간추려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양수한 후 배당 요구를 했다는 점, 그러나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임차 보증금은 배당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전액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위험 부담이 없죠. 그러나 만에 하나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당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물건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을 한번 같이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덕소 아이파크 5층입니다. 5층 502호. 건물 면적은 전용 25.6평이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4억 5천1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현재 감정가 대비 70%인 3억 1,500여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입찰 진행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사건 입찰 진행 내용인데요. 1차 매각기일이 2020년 12월 4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감정가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무려 4명이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126%, 5억 6,900여만 원, 거의 5억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결국 미납을 했죠. 그래서 재매각기일이 그 뒤에 진행이 됐습니다. 2021년 4월 9일 날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30% 저감시킨 상태에서 다시 새 매각기일이 잡혔는데요. 2021년 5월 14일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1,570만 원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와는 별개로 최근에 그 시세를 조사해 보면 호가이긴 하지만 약 한 7억 가까이 형성된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앞에 입찰했던 사람은 미납을 했고 또 재매각길이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최저가가 70%까지 떨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권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임차인란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승진모 씨라고 개인이 임차인으로 일단 추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고요. 승진모 씨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승진모 씨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임차 전세자금을 일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임차인은 승진모 씨지만 그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된 상태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자격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정작 임차인 승진모 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임차권 자체가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입일자는 2019년 5월 23일, 그리고 확정일자는 좀 빨랐네요. 2019년 5월 13일.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위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오는데요. 2020년 8월 12일.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보증금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사설 경매 정보지상으로는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정보지상으로는 현재 최저가로 낙찰이 되면 배당이 3억 5,600여만 원이 되고요. 미배당 금액이 약 한 333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할 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 승진모 씨 전입은 2019년 5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역시 3억 6천 원 지금 돼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차권 보증금은 3억 6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 승진모 씨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그 중에서 임차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뒤에 보면은 임차인 승진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으로 승계 범위는 1억 6,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임차인 승진모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수될 수 있음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이때 임차 보증금은요 전액 3억 6천만 원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승진모 씨는 임차 보증금이 3억 6천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1억 6,25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임차인 승진모 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과연 임차 보증금은 배당이 가능한 것인가? 그게 핵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해결책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사건처럼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7항 8항 9항에서는요.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의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로 우선 변제권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음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을 때 금융기관 등은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규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 승진모 씨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고 그리고 양수인 자격으로서 지금 배당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배당 요구는 유효 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임대차 해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역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 제9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취지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그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이제 경매 절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임차인을 대리해서든 또는 대위해서든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차와 해지라는 것은요, 명백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존속기간이 지금 남아있는데 도중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것도 임대차의 해지 의사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판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차인 승진모 씨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배당 요구가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당 요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9항에서는 이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대리해서든 또는 대위해서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경매 절차로 이제 옮겨온다면 배당료를 할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보증금 3억 6천만 원 전액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지만 정작 임차인 승진모 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처럼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를 한 것은 그것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 결국 배당 요구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고 했는데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물건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모두 인수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한 후 입찰 여부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